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어느 날 삼국유사가 내게로 왔습니다.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 아기를 넣고 끓인 쇳물로 종을 만든 이야기, 만 가지 시름을 쉬게 하는 피리 이야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내게로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여기고 바람에 날려버린 이야기들이 어느 날 바람을 타고 내게로 와서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소크라테스의 등에 같은 스승입니다. 말년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다는 절이 군위의 인각사지요. 군위의 인각사는 상상했던 것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도 작은 절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사람이 커야지 절만 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지위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일가를 이룬 업적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끝까지 크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됨, 그러니까 작아질 수 있어야 큰 사람입니다. 평범한 우리 눈에도 이련 스님이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건 삼국유사를 써내려가면서도 철학으로 포장된 아집이나 아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련 스님은 1000년이 지나가도 남을 중요한 책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망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삼국유사는 스님의 창작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건 이 땅이 낸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힘을 알고 있었던 이련 스님은 그저 그 이야기를 모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에 사족을 붙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집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스님은 이야기 하나하나 말미마다 자기 느낌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건 단순한 감상이나 사족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한편의 시, 한편의 노래입니다. 이련 스님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그를 스승이라 느끼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1000년의 이야기가 지금 내 속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내 안의 만파식적은 그가 전해준 이야기에 공명하면서 갈피 모를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이련 스님은 말에 농담이 없고 성품을 꾸미지 않고 진정으로 사물을 마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진정으로 사물을 대하셨다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삶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고 존중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꽃 하나를 가꿔도 우는 아이를 돌봐도 물건 하나를 내려놓아도 부드러운 손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으로 이련 스님은 편견 없이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간 겁니다. 이련 스님이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찬찬히 뜯어보고 있으면 운명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는지, 운명의 바람을 맞으며 나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듬게 됩니다. 그 시절에 국존까지 했으니 스님은 분명 최고의 지위에 오른 신분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문수 오자주로 수행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다만 문수신앙을 가졌던 자장 스님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가 문수 오자주를 통해 얻은 경지를 조금, 아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삼계가 환몽이구나. 대지의 털끝만큼의 장애도 없음을 보았노라. 그 수행으로 그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스로를 풀어주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지요. 이련 스님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그 힘으로 편견 없이 조작 없이 이 땅이 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국사로 임명한 왕명을 뿌리치고 멀고 먼 땅 군위의 기린사로 내려간 것은 9살 때 자신을 출가시킨 후 평생 과부로 지낸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한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화려한 왕을 돕는 국존의 일보다 자연스러웠던 스님이 큰 스님이 아니면 누가 큰 스님이겠습니까? 아마 그는 스님이란 이름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련 스님은 몽고의 침입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냐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민심들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삶의 노래들, 원형의 이야기들을 적어나간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적은 방식들을 보면 이련 스님은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출처를 똑똑히 밝히고 있으니까요. 몇천 년을 흘러오고 몇백 년을 흘러온 이 땅의 이야기, 그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꼼꼼하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저는 삼국유사를 좋아하지만 이련 스님이 정리한 순서에 따라 읽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는 어느 날 내게로 온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어느 때는 자나깨나 에밀레종 이야기를 품은 적이 있고 또 어느 때는 노힐부득 이야기를 품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깨운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저는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땅이 낸 이야기고 그리고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의 기억이고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 자체가 이 땅의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소화하는 일은 이 땅을 이해하는 일이고 나를, 우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 편 한 편씩 소개하면서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시간부터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